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생상품의 세계를 명쾌하게 파헤쳐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죠. 시장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테스트하는 핵심 도구. 바로 이 변동성과 상관계수 추정의 세계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그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숫자로 길들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저와 함께 마스터해 보시죠. 네, 가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매일같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위험을 정량화하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변동성 추정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걸 해결해줄 강력한 업그레이드 버전, EWMA 모델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상관계수까지 확장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정말 쓸만한지 검증하는 팩테스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변동성 추정. 이걸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은 바로 시장의 일성적인 움직임, 즉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을 재려면 뭐부터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일간 수익률이라는 기본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공식에 로그가 쓰였는데 이건 그냥 나중에 수익률들을 더하고 빼기 쉽게 만들어주는 기술적인 장치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 어제 가격에 비해서 오늘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 바로 그겁니다. 이게 모든 분석의 시작점이죠. 자, 그럼 재료는 준비됐고 이걸로 변동성을 어떻게 개선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한번 보면서 이 방법이 왜 충분하지 않은지 그 치명적인 한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변동성, 더 정확히는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엄청 간단해 보이죠? 그냥 과거 M일 동안의 수익률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왜 제곱하냐고요? 올랐든 내렸든 방향은 상관없이 변동의 크기만 보고 싶으니까요. 마이너스 값도 다 양수로 만들어주고 또 큰 움직임에 더 큰 페널티를 주는 효과도 있죠. 참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든 과거 데이터에 똑같은 무게를 준다니 말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 모델대로라면 저 멀리 한 달 전에 있었던 엄청난 시장 충격이나 바로 어제 있었던 잔잔한 움직임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 달 전 정보랑 어제 정보가 정말 똑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상식적으로도 최근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똑똑한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똑똑한 해결사로 등장한 게 바로 이 EWMA, 지수 가중 이동 평균 모델입니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접근법이죠.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의 기본 모델은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그냥 평등하게 대하죠. 하지만 오른쪽 EWMA 모델은 어때요? 마치 우리 기억처럼 최근에 일어난 일일수록 더 선명하게,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공식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우아하고 논리적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의 변동성 예측치 시그마 제곱 n은 딱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어제의 변동성 예측치에 람다라는 걸 곱한 값이에요. 이건 뭐랄까, 어제까지의 흐름, 즉 관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어제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 충격에 1 마이너스 람다를 곱한 값입니다. 이건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흐름과 새로운 정보를 적절히 섞어서 오늘의 예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공식을 조금 더 해부해 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배우는 바로 람다입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감쇄 계수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걸 기억력 조절 스위치라고 부르고 싶어요. 람다가 1에 가까우면 어떨까요?
과거의 관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억력이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0에 가까워지면 과거는 빨리 잊고 어제의 새로운 충격에 확 반응하는 아주 민감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번을 보세요. 람다는 0.9, 어제 변동성은 1%로 예측했는데 실제 어제 시장은 2%나 움직였다고 해보죠. 이제 이걸 2번처럼 공식에 쏙쏙 집어넣는 거예요. 3번처럼 계산해보면 오늘의 분산값은 0.00013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오늘의 변동성 예측치는 약 1.14%가 되는 거죠. 어때요? 어제 예측했던 1%보다 실제 움직임이 2%로 더 컸으니까 오늘의 예측치도 1.14%로 살짝 올라갔죠? 모델이 새로운 정보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게 눈에 딱 보이네요. 좋습니다. 이 강력한 EWA의 논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자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자산이 서로 어떻게 엮여서 움직이는지, 즉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관계수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짚고 갈게요. 두 자산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를 -1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죠.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보세요. EWMA 논리를 이번엔 공분선 추정에 적용한 겁니다. 공분선은 두 자산이 함께 움직이는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이 공식, 아까 봤던 변동성 공식이랑 거의 쌍둥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달라진 건 딱 하나. 한 자산의 수익률 제곱 대신 두 자산의 어제 수익률을 서로 곱한 값을 새로운 정보로 쓴다는 점뿐이에요. 핵심 철학, 즉 최신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준다는 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이렇게 EWMA 방식으로 첫째, 공분산을 구하고 아까 배운 대로 둘째, 각 자산의 변동성도 따로따로 구하면 이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원했던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계산 과정에 최신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하나의 일관된 철학이 꿰뚫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만든 모델, 과연 믿고 써도 될까요?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백테스트입니다. 백테스트,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만든 모델의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돈을 투입하기 전에 과거 데이터라는 가상시험장에서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미리 테스트해보는 거죠. 일종의 품질 보증 절차 같은 겁니다. 백테스트의 핵심은 비교입니다. 우리 모델이 예측한 리스크값, 예를 들어 바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 정도 확률로 최대 이만큼 손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예측한 값인데 이 예측이 과거의 실제 손실 기록과 얼마나 잘 들어맞았는지를 하나하나 대조해보는 거예요. 예측이 자꾸 현실을 벗어난다면 그 모델은 신뢰할 수 없겠죠.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 핵심만 딱 정리해볼게요. 첫째, 모든 리스크 관리의 시작은 변동성을 제대로 재는 겁니다. 둘째, 과거를 똑같이 보는 단순한 모델보단 최신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EWMA 모델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 셋째, 이 똑똑한 EWMA의 논리는 상관관계 추정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모델이든 반드시 백테스트라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숫자로 다루는 아주 정교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EWMA 같은 모델들은 결국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잖아요. 그렇다면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스완 이벤트가 닥쳤을 때 과연 이런 모델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과거의 없던 미래를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